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최욱 씨와 함께 했던 타임머신 퀴즈. 네, 다시 한번 드리죠. 1984년에 국내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이고요. 외계에서 온 외계인 식물학자와 소년 엘리어트의 아름다운 우정을 다룬 이 영화.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었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아니면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15분께 퓰리처상 사진전 초대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역사관 논란에 휩싸인 문창극 총리 후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8445님께서는 전 개인적으로 문 후보자의 사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총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일단 인사청문회는 가자 이런 의견이시군요. 0472님께서는 그런데 반대 의견을 주셨네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즉각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문회까지 가면 일이 더 복잡해지고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예스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들어갑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김병지의 브라질 월드컵 정면 승부. 네, 브라질 월드컵 특집으로 김병지 선수와 함께 하죠. 매일 이 시간 연결합니다. 오늘은 돌아오는 월요일에 있을 우리나라와 알제리와의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지 선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제리하고 경기를 오늘 월요일에 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비겼으니까, 러시아하고 비겼으니까, 무조건 이겨야 됩니까? 경우에서는 있겠지만요, 비교도 가능합니다. 비교도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벨기에전에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담이 되더라도. 네. 알제리전에 승부수를 띄우는 게, 감독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네. 예,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제리하고 벨기에는 어디가 좀 더 만만합니까? 그래도 알제리전에 승부수를 띄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제리하고? 아, 네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알제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제리가 벨기에와의 경기에서는 2대1로 졌죠? 네네, 졌습니다. 그 약점이 좀 있나요? 약점이 어떻게 보면 상대의 강점이 약점의 어떤 그런 노출로 보였던 게 몇 장면이 있거든요. 예. 일단 측면에서 사이드백들이 이제 공격을 많이 나가요. 네. 그러다 보니 만약 이게 역습이 이루어진다면 그 뒷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공략이 쉬울 텐데 결국 벨기에가 이제 1대1 동점 상에 두 번째 골 넣었을 때 저 왼쪽 측면에 있는 공격수 나갔다가 이제 수비로서 했던 건 전환이 늦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내어주면서 이제 실점을 해서 2대1로 이제 지게 됐었는데 아마 측면에서 했던 공격의 어떤 그런 했을 때 반대로 우리가 빼뜨렸을 때 빠르게 그 뒷공간을 노린다면 좋은 찬스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제리에게 수비에 좀 구멍이 좀 있다 이런 뜻인가요?
네, 측면의 어떤 뒷공간이 측면 뒷공간에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알제리 팀의 강점이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알제리는 이제 아프리카 이제잖아요. 네. 몸이 유연한 데 비해 가지고 이 선수들이 또 유럽에서 다 이제 축구를 또 이제 배우고 또 그 팀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몸도 유연하고 예. 기술적으로는 파워와 힘을 겸비한 유럽 축구에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몸적으로나 체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유연하면서도 아주 강한 네. 어떤 그런 힘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네. 알제리로서는 벨기에하고 졌으니까 우리나라하고 해서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할 거 같이 준비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알제리 팀 내부가 좀 시끌시끌한 것 같은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미드필더에 있는 에브다 선수를 이제 조금 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이제 계속 기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부상 때문에 100% 전력 컨디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감독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 선수에 대한 어떤 편애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데요. 예. 어쨌든 감독의 어떤 그런 어떤 선수 구성상 꼭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해도 경기를 뛰게끔 만들었는데. 예. 아마 그런 어떤 반대 여론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 사이에서 무슨 좀 갈등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않답니까?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와 보통 또 아프리카 카메룬 어떤 이런 나라들 비교해 보면. 네. 한 팀에서 어떤 일원으로서 어떤 그런 좋은 점과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들도 감수하고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네. 팀적으로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조금 국가대표팀들도 들어 있었어요. 2010년도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예. 이번에도 알제리 대표팀이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이 게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경기력에 상당히 영향이 미칩니다. 그럼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안한 얘기지만. 잘 나갈 때는 모르는데요. 예. 어려울 때 되면. 예.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요? 네, 그만큼 조직적인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네. 자, 그러면 홍명보 감독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아마 제가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네. 아마 철두철미하게 아마 상대팀에 대한 분석은 다 정리가 됐을 거로 생각하고요. 예. 조금은 이제 안정적인 어떤 수비 역할들을 견고하게 하고. 네. 측면을 공략하고. 네. 측면에서 흔들어 놓으면 이제 가운데에서 찬스 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좋은 선수들이. 예.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월요일 날 이제 게임이 있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당연히 이겨야 된다. 당연히 이겨야 된다면 저도 할 줄 압니다. 예측 좀 해보세요.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저는 일단 2대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대0? 네. 그렇게 시기나요? 일단 먼저 득점한다 그러면 네. 알제리 쪽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모험적이고 더 도전적으로 나올 텐데. 네. 시간이 갈수록 어쨌든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부담을 받는 것은 알제리니까. 네. 분명히 이제 우리가 지킨다면. 네. 수비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드래곤즈의 김병지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지요.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금요일 저녁 시간답게 지금 도심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요. 우선 종로는 세종로에서 신설동까지는 긴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종로 5가부터 신설동역 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세종대로 방면 종로 3가부터 세종대로 사거리 구간도 차 간격이 좁게 이어져 있습니다. 강남대로 여전히 염곡 쪽으로 이동하는데 신사역부터 논현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한남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염곡 사거리부터 양재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 신사역까지 신호 2번 이상은 필요합니다. 교차하는 테헤란호도 종합운동장 쪽으로 이동하는데 역삼역에서 삼성역 구간 반대 강남역 쪽으로도 포스코 사거리부터 강남역까지는 차간역이 빼곡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사평 반포대로는 시청 쪽에서 예술의 전당 쪽 이동하는데요. 3호 터널 남단부터 중앙 경리단 쪽으로 차량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반포
반포대교부터 서울성모병원 구간도 밀려 지나고 있고 서초역을 지나 삼동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는 서초 삼동 사거리에서 반포대교 남단 쪽으로 차량들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도심 쪽 교통량이 아직 꾸준하게 많은 상태인데요. 지금도 목동교부터 성산대교까지는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3부입니다. 머니투데이의 권다희 기자 연결해서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라크 정정이 불안하죠. 네. 그런데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라크 건설 사업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간불 켜졌습니까? 네. 이라크 내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네. 이라크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건설 사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라크에는 현대건설 등 20여 개의 대형 건설사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80여 개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네. 이라크는 개발국가 중에 국내 건설업체가 가장 많은 규모의 건설 물량을 수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 현지 파견된 국내 인력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다국적 기업인 엑손모빌도 이라크 남부 유전에서 근로자를 철수시키고 있고요. 영국계 회사인 BP도 일부 인력을 귀국시킨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오늘 오후 이라크에 진출해 있는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과 안전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라크에선 정부군과 순위파 반군의 교전이 이어지면서 정정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 유가인 브렌트유도 9개월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금융을 민영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마지막 절차인데 우리은행 매각 방안이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23일 오전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네. 매각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매각 그룹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서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지분 중에서 30% 이상을 통매각하는 A그룹이 있고요. 10% 이하의 지분을 분할 매각하는 B그룹으로 나눠서 매각이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서 A그룹은 매각 시 경영권이 포함되고 B그룹은 순수 투자 목적의 그룹이 됩니다. 현재 우리금융의 시가총액이 8조 5천억 원 정도여서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할 경우에 약 3조 원 정도면 우리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정부와 우리은행은 이제 23일에 매각 방안을 발표한 후 국내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매각 공고는 9월, 입찰은 10월에 실시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는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5만 원권이 발행된 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네요. 그런데 조폐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보도도 있네요. 예, 5만 원권이 이제 발행 5년을 맞는데요. 조폐공사에 따르면 5만 원권 발행이 시작되고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지폐 제조량이 4년 사이에 40% 이상 줄었습니다. 주 수익원인 지폐 제조량이 줄고 또 5만 원권 발행으로 조폐공사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은행 자기압 수표 발행이 줄면서 조폐공사의 실적도 악화가 됐습니다. 조폐공사는 2010년 영업이익이 236억 원에 달했지만 2012년에는 21억 원 적자로 전환했고. 그래요? 예, 올해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폐공사는 화폐 수출이나 상품권 발행 등 사업 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엔 페루에 화폐를 수출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권다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수려한 강을 여행한다면 1번 2번 어떤 여행을 하실 건가요? travel.koreaneer.com에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세 남자가 모여서 한 주간의 정치권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시간이죠.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정치의 수다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2부에서 진행했던 최욱 씨와 함께한 타임머신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984년에 국내에서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이고요. 외계에서 온 외계인 식물학자와 소년 엘리어트의 아름다운 우정을 다룬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예,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이나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15분께 퓰리처상 사진전 초대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역사관 논란에 휩싸인 문창구 국무총리 후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역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부 들어갑니다.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께서는 여당과 야당을 종횡무진으로 출입하고 계시는 분이죠. 네, 오늘 정치 정행 아닙니까? 네, 오늘 정치권의 뒷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 지난주 한 주간의 정치권 점수 좀 매겨보신다면 어떻게 매기시겠습니까? 이번 주도 점수 매기가 아주 까다롭습니까? 어느 분 먼저 매기시겠습니까? 네, 저는 기자. 요즘 청문회 검증팀의 TF로 와 있습니다. 예. 네, TF팀에 이제 팀원으로 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 후보자들 검증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지금 현재 정치권의 수준과 또 다름없다. 뭐 그 정치권의 그 후보자들이다.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문창구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교육부 장관 후보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 등등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뿐더러 그분들이 청문회조차 그러니까 검증회조차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태도를 보면서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과감하게 낙제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아직 국회 요청서가 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인사 요청안이 들어가기 전에는 기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인사 대상자들을 청와대에서 청거를 할 때는 정무수석실이나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인사검증을 하고 그것에 대한 그 해명이나 아니면 최소한의 변명을 준비해서 아니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후보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조차 좀 준비가 안 돼 있고 사실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문창구 후보자나 아니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 정도 검증도 안 돼 있고 지금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명이 사실은 이제 거짓 해명이나 보통의 청취자들,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해명들로 사실 나오고 있어서 사실 좀 검증팀 하는 입장에서는 좀 난감합니다. 그래요? 좀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양정대 기자님께서는 점수를 어떻게 매기셨습니까? 저는 하우영 기자가 했던 얘기에 100% 공감합니다. 네. 두 분이 짜셨습니까? 이 점수 매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후보자로 거명되는 이들이 전혀 그렇게 준비도 안 돼 있던가요? 보통 이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들어오면요. 거기 이제 인사청문 요청안만 뒤져봐도 보통 이제 주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지 문제 쳐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산 관련해서 특히 이제 부동산이 좀 과다하다, 또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가서 이제 등기부 등본도 떼보고 예전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아까 하우영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 인사청문 요청안도 지금 국회에 안 온 상태인데도 벌써부터 이 정도가 나오고 있다는 건 정말 그 하우영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게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도 소식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자, 문창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요즘 출근 때, 퇴근 때 계속 한마디씩이 아니라 또 몇 분씩 이렇게 얘기들 하던데요. 지금 도대체 좀 얘기 좀 해가지고 여당 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른바 문창극 타임 이런 게 생겼는데요. 타임이요? 아침 출근 시간에 한 번, 퇴근 시간에 한 번. 간간히 잊어먹을 만하면 농담도 섞어서 개그도 해주시고요. 개그요? 오늘 민방위훈련 때 그 얘기 했다지 않습니까? 본인이 해군 장교 출신이어서 내가 세월호에 탔었더라면 물론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요. 아이들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주 그걸 개그로 받아들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것을 좀 우습게 받아들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군 장교를 36개월 한 동안에 18개월을 대학원을 다니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그렇게 하신다는 게 참 기자들 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좀 답답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좀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여당에서는 새누리당이죠. 양정대 기자께서는 새누리당 출입을 하시는데 거의 서청원 의원, 김무성 의원, 다들 사퇴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또 다른 당권 주자들도 그렇고. 그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멘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이 이제 유력 당권 주자이기도 하고 또 친박계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서청원 의원이 이제 먼저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를 하고 나서면서 이제 당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 이런 쪽으로 기울었고요. 실제로 이제 서청원 의원이 그 얘기를 한 다음 날 청와대에서 순방 중인
그 기자들에게 이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에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거를 대통령 순방 이후에 귀국해서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사인이 네. 사실상 좀 자진 사퇴해달라. 이렇게 매듭 짓자. 일단 네. 이 문제는 이런 생각을 굳힌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창국 후보자가 당장 어제부터 이제 사퇴는 없다. 난 청문회 반드시 나서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본인이 버틴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네. 무슨 회의요? 아침 이제 지도부 회의에서요. 새누리당 회의. 예. 문창국 후보자에 관한 얘기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조심스럽고 이제 아예 이 문제는 좀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예 그냥 정부 쪽에서 요청서 보내지 마라 이런 입장이네요. 사실상 그런 기류가 깔려 있는 거죠. 네. 야당에서는 뭐 변함없죠? 야당은 문 후보 사퇴는 이미 기정사실로 했고요. 이미 다 기정사실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문 후보보다 이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나 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 그리고 네. 뭐 등등의 다른 후보들까지 이렇게 묶어서 공세를 확대하고 있고 이 개각을 뭐 전면적으로 다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 총리 사퇴하고 네. 내각 재검토 거기에다가 이번 청문회는 지금 장관 후보나 총리 후보의 청문회가 아니라 김기춘 실장 청문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아주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국기춘 실장을 국회로 부릅니까? 사실은 이번 인사의 책임자는 네. 당연히 그 대통령이시지요. 그런데 네. 사실 인사를 그 책임지는 비서실장으로서 또한 분명히 이번에는 책임을 져야지 않느냐라는 기류도 있고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된다고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문창국 후보자는 뭘 보고 이렇게 버티냐. 요청서를 정부에서 국회에 안 보낼 수도 있는데 꼭 국회에 가서 얘기하겠다. 국회 가서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일단 보내달라는 뜻인가요? 문창국 후보자 본인만 알 텐데 이제 네. 미뤄 짐작하는 건 새누리당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네. 일단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네. 방법은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청문회를 실시해서 어떻게 되거나. 그런데 두 가지 다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할 경우에 사실 이전까지 지명 철회를 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없었죠. 예. 그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인사청문회까지 못 갔으니 예. 결국은 그 잘못된 인사의 요인, 원인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이 가면서 비판의 화살이 가면서 결국은 인사위원장인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급부상할 수밖에 없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권 전체에 큰 이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인사청문회를 가더라도 네. 지금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통과도 어렵거니와 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이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게 730 재보궐선거까지 사실은 여파가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문창국 후보자가 이런 여권의 뭐랄까요? 좀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나를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내게 내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절차를 거쳐달라. 네.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런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명예를 회복시켜주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따로 문창국 후보자하고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면 명예가 회복되나요? 누구를 시키거나 해서 당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오해된 측면이 있는데 여론의 흐름상 좀 당신이 이번엔 접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 얘기를 해달라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네. 사실 이번에 사퇴하면 총리가 벌써 3명 사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정권에서. 예. 사실은 이번에야말로 이 총리 사퇴에는 대통령 사과가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래야만 다음 총리 후보를 낼 수 있다. 네. 이게 사실 일반의 상식처럼
여러 사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청와대의 부담일 거고요.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정말 새누리당에서 사퇴를 하라 이런 뜻이 전달됐냐. 네.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나왔는데요. 네. 새누리당의 오전 비공개 회의 문건을 그 총리실 관계자로 보이는데요. 그분이 들고 그 문창국 후보자에게 가는 그 과정에서 그 문건이 딱 사진에 찍혔어요. 네. 거기 보면은 중진 의원 하나가 만약에 문 후보, 총리 후보가 버텨서 표결로 갈 경우, 국회에서는 이제 표결로 총리 후보를 결정을 하니까요. 수십 명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도 지금 전달이 된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버틴다는 건 아까 양정대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향이 있지 않느냐. 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문자도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7304님께서는 언론 왜곡 마녀 사냥식 피해를 입다고 생각합니다. 꼭 청문회 개최해야 합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4708님께서는 문창국 후보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이 계시네요. 1978님께서는 기자님들 말씀 들으니까 여당에서도 버린 카드 같은데 얼마 전에 교회 영상 모여 보던 모습 떠올라 씁쓸하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하여튼 여론의 분위기는 대충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이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는 이가 누굽니까? 우선 국정원장입니까? 그렇죠. 이병기 국정원장하고요. 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장관 후보자 이 정도로 거론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은 장관은 아니시고요. 교육문화수석인 송광용 수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어떻습니까? 여당이 문제 삼는 사람은 없고요. 없어요. 다만 지금은 지키려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문창국 후보자를 처음 이제 논란이 됐을 때 적극 옹호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적어도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아, 확고해요? 네. 네. 그렇군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문책 얘기가 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게 과연 안 될까요? 어쨌든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 좀 계속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계속 논란이 지속될 것이다. 네, 그렇군요. 이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는 논문 그런 이야기죠? 네. 정종섭 안행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2건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제자 논문을 요약해서 자기가 제1저자로 그러니까 제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공동연구로 발표된 논문을 단독으로 저술한 것처럼 이렇게 등재한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11건이 언론 보도에 나왔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각자 후보자들이 해명을 합니까? 해명들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그 해명이 수용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청문회 가서 답하겠다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얘기한 경우도 있고요. 아까 하호영 기자가 지적한 것 중에 이제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릴 때 제1저자로 이제 제자의 논문을 가지고 공동저술로 올릴 때 이제 제1저자로 자기 이름을 올렸을 연구비도 때 가로챘다 제1저자 올린 게 그 제자가 동의한 거다.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관계. 할아버지인데. 이게 사실은 정말 갑과 을 중에서도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정말 극단적인 갑을 관계에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인정하실 텐데 그게. 그런데 동의했다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진짜 비상식의 상식화 이게 저는 선행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전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자가 동의해줘서 올렸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문제인지 정말 좀 보기 안쓰러울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사실 이제 검증팀을 하면서
4가지 정도를 검증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논문, 그 다음에 병역, 그 다음에 세금, 부동산 이렇게 4가지를 4대 항목이라고 이렇게 꼽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 중에 논문하고 병역이 벌써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보통은 이것을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사과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들의 특징은 관행이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아, 전부 다요? 죄송하다는 소리 안 합니까? 그렇죠. 물론 유감입니다. 근데 사실은 말하기 나름이거든요. 죄송합니다를 먼저 하는 거냐, 관행입니다를 먼저 하느냐인데 이건 사실 관행이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그것이 관행이라면 정말 고쳐져야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라는 의구심부터 사실 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예. 근데 문창국 후보자는 왜 이렇게 해명을 안 했답니까? 안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그랬답니까? 혹시 뭐 들은 얘기 있으세요? 전 잘 모르겠는데. 문창국 후보자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죠. 요새. 그러니까 어제 오늘인데 그 전까지 일주일 동안은 무슨 사과 안 하십니까? 사과는 무슨 사과 그러고.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거는 기자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문창국 후보자 청문회를 하지 않아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첫 번째 태도하고 지금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첫날 기자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말하자면 일제 지배나 아니면 6.25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뜻이다라고 했던 것을 물으니 사과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태도가 바뀐 것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기자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서청원 새누리당 대표가 그런 본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최근의 언행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한 해명 과정에서 나타난 언행에 관해서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어땠는데요, 언행이요? 서청원 의원이 하우영 기자 되게 좋아하겠는데요. 벌써 전당대회 끝난 것처럼. 서청원 의원이 이제 사실 자진 사퇴와 관련한 여권의 기교에 이제 불을 지핀 당사자인데 서청원 의원이 지적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우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로 사고, 의식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논란의 소지니까. 그런데 이후에 해명 과정 또 언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다. 도저히 총리감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다는 건데 그게 2가지였겠죠. 하나는 좀 무슨 사과가 필요하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도발적인 국민적인 정서, 감정 이런 것들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발적으로 나섰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권위적이고 이런 부분들로 비춰졌다. 초반부터. 그런 게 하나가 있었을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국무총리라고 하면 1인지하 만인지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정말 대통령에게 대탕평, 통합과 화합을 바라는 것만큼이나 이 총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심성, 품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서 너무 동떨어진 사람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문창국 후보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럼 변호사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같은 과를 4년씩이나 같이 다닌 동기동창인데요.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알고, 아주, 신앙적으로는 아주 크리스찬이고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요. 또 가정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화목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자기 맡은 일 아주 성실하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역사라든가, 예를 들면 우리 자학적인 DNA 그 얘기 있죠. 한민족 말이지 이렇게 남의 신세 만지려고 하고, 그런 DNA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는 이제 처음 들어서 저희들도 놀랐죠. 오늘 점심에 때요. 저희 동기생들이 5명이 모였답니다. 외집 회식을 하니까 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이미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 우리가 동기생인 것은 동기생인 것이고 또 공적인 차원에서는 또 다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더군요. 그래서 5번 모인 거 가지고는 저희 기사 써야겠는데요. 이제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사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공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처신이 공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면 당 그리고 국정 운영이면 국정 운영 이런 것들에 관해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시간이 오늘 벌써 얘기가 다 될 뻔했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무슨 돈이 이렇게 현금 따발에 이렇게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이거 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어떠신지요? 각 한마디씩만 해 주시죠. 그럼 뭐 따로 입장이 따로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이게 지금 본인은 뭐 나는 돈 문제에 관해서는 깨끗하다 이렇게 해명을 이제 항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제 검찰 수사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도대체 얼마를 잃어버렸는지 모를 정도로 돈을 갖고 있었다는 거. 뭐 그것만 봐도 사실은 좀 너무. 돈이 너무 많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 뭐 이런 느낌이 들겠죠. 예.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제가 두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2천만 원이 든 돈가방을 잃어버렸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비서가 3천만 원이 든 돈가방을 갖고 갔단 말이죠. 네. 이거는 검찰에서 밝혀져야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바로 세월호 참사의 간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죠. 예, 안전운항 관리를 해운조합 회장에게 위탁하는 조항 때문에 사실 안전과 관련된 규제나 그거와 관련된 관리가 허술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밝혀내야죠. 예, 밝혀내야 합니다. 이럴 때 검찰이 이래야지 언제 합니까? 지금 아마 새누리당에서는 내부적으로 그 얼마 전에 지방선거 때 돈 공천 논란에 휩싸였었던 그 유승우 의원을 제명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마 박상은 의원도 다음 주 정도면 제명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새누리당이 그동안 보여왔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죠. 부패를 척결을 하려면 김영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유감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하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G3를 가장 멋지게 꾸미는 법. 그냥 둬. 버튼 없는 바디에 메탈릭 스킨. 꾸미지 않아도 멋진 디자인.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들어갑니다.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 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1억 년 전 공룡들이 풀 뜯어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 에너지, 그린 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 에너지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최욱 씨와 함께 했던 타임머신 퀴즈. 정답은 ET였죠.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